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돔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HTML 요소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값을 컨텐츠를 접근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소의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클래스 속성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하고 실습 문제 풀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저희 CSS 스타일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큐먼트 점 요소명. 근데 요소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이 함수들 있죠. 예를 들면 get element by id 혹은 get elements by class name 혹은 query selector, 이런 메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요소를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요소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이 스타일 속성, 그리고 어떤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오거나 변경하거나 할 것인지, 이런 걸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실습을 해볼 거예요. 웹페이지에 헬로 자바스크립트라고 작성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CSS 스타일을 자바스크립트로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글자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사이즈도 좀 더 키워보는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VS 코드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차시 언더바 예제.html,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p 태그 요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hello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id로 접근하는 부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태그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p 요소 객체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객체 접근하기 1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const 하시고 p 태그라고 할까요? p 태그 도큐멘트 점 하시고요. 가져와야죠. get.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메소드를 통해서 가지고 올 것인가. 자, 그래서 저희는 태그 이름으로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있는 get element by 태그 name으로 선택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인수를 우리 선택하고자 하는 태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p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접근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p 태그 해주시고 페이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페이지 자체에서는 태그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나오는데, 우리 콘솔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콘솔 창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HTML 컬렉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 0번째 그리고 P가 있죠. 그래서 자, 이 우리가 사용한 메소드를 다시 한번 보면 get elements s가 붙어요. 우리 id 같은 경우에는 s가 안 붙거든요. 자, id 같은 경우에는 get element by id예요. 그래서 s가 붙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컬렉션 유사 배열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유사 배열, 유사 배열. 그래서 s가 붙은 이 메소드들은 다 이 유사 배열 형태로 가지고 온다. 그 해당하는 요소가 하나이더라도 배열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때에는 id처럼 바로 뭔가 이너 텍스트나 이너 html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인덱스를 통해서 p 태그를 접근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콘솔에서 아래쪽에 로그 하시고 p 태그 대괄호
0. 자, HTML 컬렉션 유사배열이죠. 유사배열 내 요소 접근하기. 요소를 인덱스로 접근하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0번째라고 정의하셨고, 자, 브라우저가 이제 켜져 있으실 거니까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 P라고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안에 있는 걸, 즉 배열 안에 있는 걸 꺼내 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P 태그를 가지고 한번 잠깐 열어볼 건데, 쭉쭉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너 텍스트와 이너 HTML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헬로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부분은 잘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P 요소 객체에 스타일 적용하기. 자, 먼저 우리가 P 태그의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위에 컨솔에 쓴 것처럼 일단 특정 요소를 0번째 있는 요소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점 하시고 스타일, 그리고 한 번 더 점 하시면 여기 이제 스타일 속성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CSS에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꾼다 라고 했을 때 스타일 속성명은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입니다. 근데 JS에서는 백그라운드까지는 같은데 하이픈 대신에 대문자 C로 하시고 컬러 이렇게 사용을 해요.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스타일을 변경하실 때에는 다 이렇게 단어들이 붙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 점 하시게 되면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픈 제거하고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스타일을 찾아서 접근하고 값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배경색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라고 작성하시면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뭐 블렌드 모드, 클립, 컬러, 이미지, 오리진, 포지션 등등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할 스타일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컬러 선택해 주시고 문자열로 색상 값을 대입해 주시면 변경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블랙이죠. 저희 블랙이라고 정의를 하시게 되면은 페이지 열으셨을 때 검정색으로 스타일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글자가 좀 보여야 되니까 우리 다시 0번째 선택하시고 스타일 점, 이번에는 글자 색상. 네. 자, 글자 색상은 우리 폰트에 있을까요? 보시면은 폰트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 텍스트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 글자 색상은 폰트, 텍스트도 아닌 그냥 컬러이고요. 문자열로 화이트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하셨을 때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할 건데, 스타일 점 하시고 글자의 크기, 폰트, 사이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값 정의하시는데, 이런 크기에 대한 값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단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정 크기인 픽셀이라든지 반응형 크기인 뭐 퍼센트라든지 뭐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그 단위를 명확하게 같이 붙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크기를 32 픽셀로 할 거야. 그러면 32라고 해서 끝내시면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단위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타일 변경하는 방법 간단하게 실습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실행하자마자 반영되게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벤트로 사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클릭했을 때 적용되게끔.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벤트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이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적용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이번에는
이 클래스 속성 다루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클래스 속성은 이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앞 시간에 스타일로 앞에 예제할 때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요소에 대해서 스타일을 줄 때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하나의 어떤 버튼을 만드는 데에도 뭐 이벤트 스타일을 뭐 라운드를 주고 색깔도 바꾸고 그 다음에 크기 변경도 하고 글자 크기나 글씨체나 이런 것들을 막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스타일 적용 하나 하는데 필요한 스타일 속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 5개 이상 이렇게 돼요. 그러면 코드로 다 그걸 일일이 적용하기에는 좀 할 수는 있지만 좀 번거롭죠. 그래서 미리 스타일 태그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부여를 해놓고 스타일을 다 정의합니다. 미리. 그 다음에 사용자가 페이지에서 어떤 행위를 취했을 때 이 스타일이 반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이 클래스 속성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그런 이제 스타일을 내가 즉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적용하고 다시 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 클래스 리스트는 해당 요소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이름들을 반환을 해주는 접근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HTML 태그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잠깐 중지하시고 이 태그와 아래 스크립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작성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예제 파일을 좀 여러 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엔 19차시 언더바 예제 2.html. 자, 이 파일은 우리 클래스 속성 다루는 용도로 쓸게요. 그래서 div 태그 id는 컨텐트 그리고 클래스 박스 텍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리스트 접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저희 접근해 볼게요. 자, const 컨텐트 id 이름 맞춰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id가 있으니까 id를 기준으로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컨텐트.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content.classList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도 같이 한번 출력해 볼게요. div 요소의 클래스 값 출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띄워져 있는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지금 이제 처음 출력될 때 형태가 돔 토큰 리스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0번째, 1번째 값이 있습니다. 박스와 텍스트. 자, 이 값이 여기 태그에 있는 값을 배열로, 유사 배열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돔에서는 그런 타입을 돔 토큰 리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배열 인덱스로 접근하는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이걸 묶어서 값으로 밸류 속성을 이용해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하나씩 다뤄볼게요. 아래쪽에 로그 만들어 주시고 content.classList 0번째 로그 content class list 1번째 그리고 마지막 content class list.value.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도 접근해 보시고 value로도 접근 한번 해 보실게요. 자,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따로따로 접근도 되고 묶어서 접근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로직을 처리하실 때, 이벤트 처리를 하면서 하실 때 내가 선택한 클래스 이름의 속성 값에 박스라는 게 있는지 아니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볼 거는 클래스 이름을 좀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다뤄본 건 div 요소의 클래스 속성 값 접근하는 방법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div 요소의 클래스 값 추가하기. 자, 그러면 우리 컨텐츠 이어서 진행해 보면 우리 content.classList라고 하시고 우리 추가하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 하신 다음에 add 그래서 문자열로 추가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bg라고 해보죠. bg. 그리고 클래스 속성 값을 접근해 봅시다. 추가가 잘 됐는지. add 해서 bg 추가해 주시고 출력. 자, 그럼 확인하시게 되면은 자, 조금 늘려서 지금 출력을 좀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본래는 위에서 두 개의 클래스 값만 있었는데 우리가 add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밸류도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이제 클래스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깐 이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요. 위쪽에서 우리 타이틀 태그 아래에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bg 해서 스타일 속성을 일단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폰트 굵기를 볼드체로 두껍게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실행할 때에는 페이지 자체, 이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저가 스타일 변경이라는 버튼을 클릭했다. 그때 클래스 이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면, 즉 우리가 여기에서 이 코드가 실행되게끔 만들어 준다면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실제로 엘리먼트 탭으로 가셔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했는데 다시 이제 이 클래스를 속성을 지우고 싶어. 자, div 요소의 클래스 값 삭제하기. 예를 들면 이제 bg는 추가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텍스트라는 걸 빼볼게요.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content.classList 해주시고 remove 다음 삭제할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 자, 삭제되었는지 content.classList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remove 텍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 출력 결과가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죠. 그래서 이 삭제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좀 적용할 수 있냐면 약간 이제 애드를 통해서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 스타일이 좀 반영이 안 된 이전 버전으로 내가 다시 되돌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추가했던 걸 지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삭제를 리무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텍스트에서는 아무것도 스타일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bg로 그냥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브라우저 가셨을 때 스타일이 없어졌죠. 왜냐면 추가를 했다가 적용은 됐는데 다시 리무브를 통해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웹페이지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div 클래스의 값 추가 삭제 하기, 이걸 우리는 토글이라고 해요. 즉 하나의 버튼을 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생겼다가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게.
그래서 온오프와 같은 느낌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기능이 토글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토글은 클래스 값을 추가하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토글 기능은 클래스에 해당 값이 없다면 추가하고 있다면 삭제하는 기능을 같이 합니다. 즉,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 토글 기능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추가 삭제 기능을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컨텐트 클래스 리스트 점 토글 해볼게요. 자, 여기 추가하기 전에 먼저 여기 설명도 있는데, 보시면은 만약에 이 값이 없다면 이제 애드를 하고 있으면 이제 삭제하겠다, 이런 걸 이제 이 안에 로직이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글 해주시고 bg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 실행했을 땐 없으니까 추가해요. 추가를 해주죠. 그리고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하게 되면 삭제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bg 클래스 내에 bg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고요. 아랫줄에서는 이미 추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내에 bg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두 줄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한 줄만 작성하시면 되죠. 이걸 이제 이벤트와 연결을 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대해서 연결만 해주면 한 줄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토글 기능을 좀 동작식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iv 요소의 클래스 값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content class list contain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토큰이라고 하는 건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이 클래스가 현재 존재한다면 true, 없다면 false, 이런 결과를 불리언 타입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contains 하시고, 저희가 예를 들면 있는 값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이 contains 자체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변수에 담아서 콘솔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명을 뭐로 해줄까요? 일단 is check라고 합시다. 그래서 로그 하시고 is check, 문자열과 같이 한번 출력해 볼게요. bg 클래스 내에 bg가 있는지 확인.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는 false라고 하죠. 왜냐면 위에서 여기 삭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let is check content class list contains 하시고 텍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위에 있는 변수명이 겹치기 때문에 숫자 1을 붙여줍시다. 그래서 로그 해주시고, 자, 클래스 내에 텍스트가 있는지 확인 is check to. 자,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true죠.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true 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값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접근하고,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미리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미리 이렇게 클래스를 좀 정의해 놓고, 이 클래스를 어느 특정 요소에 추가했다가 뺐다가 추가했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실 수 있고, 또 이 contains를 활용해서 이 클래스 내에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게 바로 토글이라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속성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스타일을 추가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실습을 하나 해볼 건데 어떤 거냐면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아이고 잠시만요. 자, 실습으로는 이렇게 다크 모드 기능을 구현을 해보는 실습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19차시 언더바 실습.html 만들어 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태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h1 태그 만들어 주시고 light 슬래시 다크 모드 실습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크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띄워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져 있죠. 그래서 현재는 라이트 모드이기 때문에 버튼의 이름이 지금 다크 모드로 나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배경색은 검정색, 글자색은 하얀색, 그리고 버튼의 글자는 라이트 모드라는 텍스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실행 결과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일단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타일 태그에다가 라이트 다크 모드에 대한 스타일을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적용해 놓고 진행을 해봅시다. 자, 타이틀 태그 아래쪽에 스타일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 라이트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글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점 다크 백그라운드는 블랙 글자 색상은 화이트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자체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디 태그의 타겟을 잡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적합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태그 구조를 좀 복잡하게 만들면 또 그만큼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우선은 바디 태그에 클래스를 추가했다가 뺐다가 하는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일단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희 했던 onClick이라는 하고 하는 속성을 부여해 주시고 특정 함수가 동작하도록 여기에 정의를 해줄게요. 그래서 bg mode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스크립트에서는 우리 함수 표현식으로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bg mode 해주시고요. 자,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 화살표 함수로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배경색과 글자색을 변경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버튼 눌렀을 때 우리는 바디에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디 태그가 우리 객체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const body라고 해주시고요. document 이번에는 query selector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자, query selector는 어떤 거냐면 CSS 선택자에 해당하는 요소 하나를 반환을 해주죠. 제가 이제 이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보지 않았으니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body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확인해 볼게요. body. 자,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 및 라이브 서버 정의해 주시고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개발자 도구 여셔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바디 태그가 나왔죠. 자, 다시 새로 고침하시고 버튼 클릭 하시면 나왔죠. 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접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디 태그에 무엇을 해주면 돼요? 바디 요소에 클래스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바디 요소에
클래스 값 중 라이트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다크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if 하신 다음에 body 점, 자 우리 예제에서 했던 것 중에 이 클래스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뭐가 있었죠? contains.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자,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body의 클래스 리스트에 add 하셔서 다크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브라우저를 열어서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타입 에러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코드가 지금 이제 30번째 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볼게요. 30번째 줄이면 여긴데, 네, 저희가 그걸 안 넣었네요. 점 하시고 class list. 네, 컨테이스를 바로 쓸 수 없는데 제가 이걸 빼먹어가지고 자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이렇게만 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다크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로직이 동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코드가 동작되게끔 하시려면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만약 이 다크라고 하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결과가 이제 false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보시면 느낌표를 붙였을 때 이건 뭐예요? not 연산자, 값을 반전하는 역할. 결국에는 tru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다크가 없는지 확인이라는 이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제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없다면 애들을 추가해라.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열어주시고 없다면 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력이 됐죠. 실행이 됐죠. 스타일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출력되는 결과도 보시면 다크가 추가됐습니다. 자, 우리 파일 가볼까요? 다크가 있나요? 다크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통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버튼을 눌러서 이 다크가 있다면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else 해주시고 body.classList.remove dark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브라우저 다시 한번 가셔서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삭제가 됩니다. 클래스가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사실은 스타일이 이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라이트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다크 모드로 이 클래스를 추가를 했다가 빼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트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다크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텍스트도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버튼 자체에 이 자체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니까 버튼 정보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 그리고 bt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document 점 마찬가지로 query selector 그래서 버튼 이렇게 찾아주고요. 자, 버튼도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이 콘솔에. 자, 브라우저 가신 다음에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이 HTML 요소의 내용을 변경을 할 때 내가 태그를 적용을 해야겠다. 그러면 HTML. 아니다. 내용만 변경할 거다. 그러면 텍스트.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내용을 추가를 해볼 건데 자, 여기에다가 btn 점 하시고요. inner 텍스트라고 해주시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다크 모드로 바꿨으니까 버튼은 라이트 모드라고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모드. 소문자로 돼 있나요, 뒤에? 대문자네요. 네, 다시. 라이트 모드. 자, 그럼 테스트 해볼게요. 브라우저 열어주시고요. 클릭하면 여기 있는 글자가 라이트 모드로 바뀌었죠. 자, 그럼 반대로 다시 우리가 이 글자를 버튼을 클릭하면 다크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 저희가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btn.inner 텍스트로 다시 정의하신 다음에 다크 모드라고 값을 초기화를 다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브라우저 가서 테스트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바뀌었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다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ML 요소의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긴 했으나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의 어떤 스타일인 경우에 적용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크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태그를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지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이제 하나하나 뭔가 바뀌게끔 만들려면 이제 또 이제 추가를 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클래스로 미리 스타일을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클래스 값을 추가했다가 빼는 방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말고 우리가 토글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컨테인스를 같이 좀 활용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은 이제 애드 리무브를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토글로도 적용을 해보시는 실습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자, 오늘 저희는 요소의 CSS 스타일을 다루는 방법, 접근하고 이제 변경하는 방법을 예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접근보다는 변경하는 걸 좀 위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그 값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속성 값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클래스 리스트, 그 다음에 add, remove, contains, toggle 다양한 이제 함수들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이런 값들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을 실습으로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들을 만들어서 한번 또 테스트 해보시면 아마 쉽게 또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